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맞아요. 최근에 이 활동이 뜸했던 이분이 1인 크리에이터로 복귀를 해서 많은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네.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오랜만에 얼굴을 비추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셨다고 해요. 자신의 기사만 나오면 사람들이 사고 친 줄 알고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또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달린다고 하는데 어떤 분의 얘기죠? 바로 배우 성현아 씨입니다. 네. 성현아 씨 하면 1994년 미스 코리아 미 출신인데요. 이후에 영화, 드라마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하면서 배우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한 편이거든요. 네. 히트작을 보더라도 허준, 보고 또 보고 둘 다 4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었고요. 그리고 깔끔하고 세련된 외모로요.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성현아 씨 하면 뭐 정확한 직전, 카랑카랑한 발성이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인데요. 최근에는 활동을 많이 안 해서 예능에 나온 모습 보고 참 반가웠는데 자신의 기사에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서 힘들다고 이제 그런 뭐 고충을 토로를 하는 모습 보고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네. 심할 경우에는 악플이 4,000개까지 달린다고 해요. 자기 자신한테 쏟아지는 건 괜찮은데 그래도 가족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 안 되는데. 예. 대체 어떤 악플들이 달리는지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그지요? 그 다른 거는 그 심한 거는 네. 아예 여기 입에 담을 수도 안 되지, 없어요. 안 돼. 그래서 그나마 약한 게 이제 TV에서 좀 안 봤으면 보기 싫다 이런 나오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상처가 됐죠. 그러게요. 왜 성현아 씨가 유독 수많은 악플에 시달리게 된 걸까요? 진짜 왜 그런 거예요? 저 궁금한데. 네, 그러니까 뭐 스캔들이 많았다는 것이 악플이 달려야 될 정당성을 주는 건 아니지만 뭐 성현아 씨만 하더라도 뭐 큰 사건들이 벌써 몇 개 있지 않았습니까? 뭐 불법을 저질렀던 일도 분명히 좀 있었고 하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악플이 좀 달리는 뭐 측면도 좀 있죠. 슬리피 씨도 뭐 악플에 좀 익숙해지셨어요? 어떠세요? 악플이라는 게 보통 이 힘든 사람들한테는 안 달리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막 군프로 할 때 워낙 힘들어 보일 때는 진짜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응원한다, 뭐 힘들어 보인다. 맞아. 그러다가. 막 울고 이러니까. 맞아.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조금 스웩하니까 꼴도 보기 싫다.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어요? 슬리피 씨 살 좀 쪄요. 살 쪘는데 살 왜 찌워? 살을 왜 이렇게 찌워? 저게 찐 거냐. 이래도 뭐라 그러고 저래도 뭐라 그러고. 근데 뭐 대처법은 항상 아무것도 없을 때를 생각해요. 맞아요. 아무것도 없던 그때를. 연수 씨 같은 경우는 연수 씨. 약간 이렇게 남편이 연하인가? 네. 네, 그런 거 가지고 또 막 악플 많이 할 것 같아. 할매를 데리고 산다고 하고 저희 신랑한테 뭐 애가 불쌍하다 뭐 그리고 어느 분이 댓글을 쓰셨는데 일라이야 내가 널 알아 너 뭐 어디역 버거땡에 너 여자친구랑 자주 왔잖아 너 걔랑 결혼했어야 돼너 걔랑 결혼했어야 돼 근데 그게 쌍수 전에 저예요. 네, 저희 집 앞에 이제 그런데. 어려운 거 밝히네요. 이거 죄송한데 왜 자학 개그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에 하도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반말로 그렇게 쓰시면 저도 댓글 똑같이 쓰죠. 작성자야 그거 나야. 그렇지. 제가 댓글을 달아주거든요. 재밌다. 아주 건강한 대처법인데요. 너무 좋네요. 일단 성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악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신다고. 네, 사실 성현아 씨를 만나보면은 굉장히 성격 털털하고 좋아요. 근데 네. 저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봤었는데 이 악플 때문에 좀 힘든 거 얘기하시더라고. 악플이 정말 많이 달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악플이 왜 많을까를 생각해보면 확실히 성현아 씨가 좀 여배우로서는 약간 굵직한 스캔들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2002년도에 누드 화보를 한번 이제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만 해도
그 누드 화보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낼 때였어요. 근데 그 성현아 씨가 누드 화보 냈던 게 요즘에 또 다시 막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연예계의 어떤 광풍 같은 트렌드가 한 번씩 불어닥치는데 그 당시에 약간 여자 연예인 정도, 특히 이제 몸매가 좀 뛰어난 여자 연예인들한테는 이런 섭외가 정말 많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섭외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성현아 씨였는데, 성현아 씨가 화보를 찍겠다라고 결정하기까지는 미스코리아 출신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드라마를 몇 편 했던 여배우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 결정이. 사실 성현아 씨는 누드 화보 제안을 처음에 받았을 때 아니 이제 갈 때까지 가라는 거냐 라면서 굉장히 완강하게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성현아 씨가 누드 화보를 찍으면 이렇게 주겠다라고 제시한 금액이 무려 5억이에요. 사실 지금으로 쳐도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당시에 아마추어 부채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5억 센데. 네. 근데 이 금액이 정말 세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김희선 씨는 늘 톱자리를 지켰던 배우잖아요. 근데 김희선 씨가 그 법적 분쟁으로 무산됐었던 김희선 씨의 누드집 모델료가 1억. 5배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뭐 그 당시 지금 환산을 해봐도 정말 엄청난 금액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 누드 화보가 성현아 씨에게는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요. 그 성현아 씨의 누드가 담긴 화보가 한 150장 정도 공개된다고 릴리즈가 되니까 그 해당 사이트에 서버가 폭주하면서 급기야 다운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현아 씨는 누드 화보를 찍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 후에 연예계 활동을 잘 이어오나 싶었는데 2017년에 성현아 씨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다름 아닌 그 남편의 사망 소식이에요. 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정황상 경찰은 자살로 최종 그 결론을 내렸고요. 당시 남편은요 16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배 상태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꽤 오랜 기간 별거 중이었는데 하지만 결국 이런 소식을 듣고선 성현아 씨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별거 중에 남편이 이제 그렇게 됐다고 비보 소식을 들으면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참 힘든 일까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현아 씨에게 이렇게 악플이 많이 달리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무래도 그 사건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2002년에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성현아 씨가 경찰 조사에서 왜 마약을 손댔냐라고 묻는 질문에 작품 출연 제의가 뜸해지니까 좀 불안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슬럼프 기간에 순간적인 유혹을 못 이겨서 손대게 됐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마약 사건은 이제 커리어에 엄청난 오점을 남기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스타 중에서 억울하게 마약 투약 의심을 받은 분도 있다고요? 네, 1998년 영화 기막힌 사내들로 데뷔를 해서 올해죠. 1,6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극한 직업을 통해서 관객들의 사랑을 또 많이 받은 배우예요. 무조건 믿고 보는 배우,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배우 신하균 씨가 그런 의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좋아하잖아요. 적이 있습니까? 근데 신하균 씨가 이런 전혀 이런 얘기 반듯한 이미지와 너무 반전되는 소식이죠. 네네. 신하균 씨 같은 경우는 지난 2007년도에 희로뽕 밀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가라오케 직원 구 씨가 일면식도 없던 신하균 씨의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터넷에서는 소문이 그냥 아주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는 신하균 씨가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경찰에 자진 출두해서 마약 검사를 받았습니다. 진짜 억울했겠다. 너무 억울하다. 너무 놀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근데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데. 허벅지라도 있어서 얘기한 거 아닐까요? 제가 관계나? 검찰에 있는 동생들이 좀 있어서 이 이야기를 좀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는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마약 수사하는 어떤 수사 과정, 방법 중에 이런 식으로 어느 누가 세 사람의 이름을 대면 가명시켜주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나 어디서 들은 이런 정보들 그냥 막 흘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유명인이 있다, 연예인이 있다 그러면 이건 뭐
너무 큰 건수기 때문에 네, 당시에 신하균 씨 애꿎은 말 한마디 때문에 3차까지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아, 당연하죠. 그때 신하균 씨가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데뷔 이래 가장 힘든 시기였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은 자신이 전혀 모르는 안면이 없는 연예인 이름을 대기도 한대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제 주변을 탐문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 주변 지인들한테 제가 마약 수사대에 직접 먼저 연락하고 가서 똑같이 따졌죠. 그리고 검사해라. 그거 가만히 있다 무슨 봉변이에요. 몇 날 며칠 잠이 안 오고 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아, 그것 때문에 괜히. 네. 그럼 누군가가 홍석천 씨 이름을 얘기했죠? 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태원에서 외식업을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쟤 분명히 뭔가 뭐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약 얘기 나올 때마다 홍석천 씨랑 똑같이 이런 비슷한 식으로 억울했던 분이 표준엽 씨. 그냥 클럽에서 디제잉을 많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예계 마약 사건 만나면 무조건 찾아와가지고서는 털을 뭉청뭉청 가져가는. 아니 그리고 네. 그 홍석천 씨나 구준엽 씨는 여기를 밀었잖아요. 어디를 뽑았겠어요. 그러니까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고생하셨습니다. 예, 검사 받는데 받았겠네요. 그러니까 신하균 씨가 예. 경찰에 자진 출두했던 것처럼 구준엽 씨는 그때 자진 기자회견을 했던 맞아요. 거죠.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맞아.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예. 마약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도 구준엽 씨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홍석천 씨도 직접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저도 갔잖아요, 저도. 맞아요. 왜? 슬리피 씨도? 저는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 그 상대방이 마약 단속반을 불렀죠. 마약한 것 같다고 막 슬리피 얘기를 했나 마약한 봐요. 거. 그 녀석 눈이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슬리피는 가끔 저도 보면 눈이 이상한가요? 약간 타고난 얼굴이 약간